여러분, 구독 먼저 눌러주시면 저 진짜 힘납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제가 이렇게 흥분해 있는지 아실 거예요. 자, 시작할게요. 2026년 4월 16일, 어제 로보틱스 커뮤니티가 꽤 조용하게 술렁였어요. 조용하다고 표현한 이유는 폭발적인 발표나 화려한 무대가 있었던 게 아니라 국제 특허 문서 2장이 조용히 공개됐거든요. 근데 이게 내용을 뜯어보면 진짜 할 말이 많아요. 테슬라가 옵티머스, 그러니까 자기네 인간형 로봇의 손과 팔에 대한 특허를 새롭게 공개했는데요. 그냥 특허가 아니에요. 이 두 건의 특허가 출원된 날짜를 확인하면 눈썹이 올라갑니다. 2024년 10월 테슬라가 위 로버트 이벤트를 열었던 바로 그날 동시에 출원된 거예요. 무대 위에서 옵티머스가 걷고 있을 때 뒤에서는 변리사들이 이 문서들을 제출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설계가 이미 그 시점에 상당히 구체화돼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럼 이 특허들이 뭘 담고 있는지 하나씩 같이 살펴보죠. 첫 번째 핵심 특허의 이름은 Mechanically Actuated Robotic Hand, 직역하면 기계식 구동 로봇손이에요. 이 이름만 봐서는 그냥 평범해 보이는데 내부 구조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가장 중요한 설계 철학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손은 힘을 만들어내는 액추에이터를 손 안에 두지 않습니다. 전부 전완부, 그러니까 팔뚝 쪽에 배치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사람 손이 왜 그렇게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 생각해보면 돼요. 우리 손가락을 움직이는 근육 대부분이 어디 있어요? 손 안에 있지 않잖아요. 팔뚝에 있잖아요. 그 근육들이 힘줄을 통해서 손가락까지 힘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테슬라가 그 구조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왜 굳이 그렇게 했을까요? 이유는 단순해요. 손끝에 무게가 몰리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손이 무거워질수록 그걸 제어하는데 에너지가 더 들고 움직임도 느려지고 정밀도도 떨어져요. 액추에이터를 팔뚝으로 옮기면 손 자체는 가벼워지고 그 결과 더 빠르고 정밀한 동작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 시스템을 텐던 드립은, 즉 힘줄 구동 방식이라고 불러요. 각 손가락마다 얇고 유연한 케이블이 3가닥씩 연결돼 있어요. 이 케이블들이 팔뚝 액추에이터에서 출발해서 손목을 통과하고 손바닥을 지나 각 손가락 마디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특허 도면을 보면 손목 부분에서 케이블 다발이 굵게 묶여 나오는 게 보이고 각 마디마다 케이블이 어떻게 걸쳐지는지 라벨까지 달려있어요. 여기서 더 흥미로운 게 있어요. 이 케이블들이 단순히 쭉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손가락 마디 안에 내장된 채널, 즉 통로를 통해 선택적으로 경로가 짜여 있어요. 어떤 관절 뒤쪽으로 지나가고 어떤 관절 앞쪽으로 지나가는지가 의도적으로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의 케이블이 당겨질 때 의도하지 않은 다른 마디가 같이 움직이는 현상, 이른바 크로스토크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손가락 각 마디를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결과로 각 손가락은 자유도 사기를 가지고 있어요. 자유도가 뭔지 간단히 설명드리면 하나의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의 수예요. 자유도가 높을수록 더 다양한 방향으로 더 세밀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손목이 자유도 2개를 추가로 제공해요. 전체를 합산하면 이 손의 총 자유도는 22개가 됩니다. 사람 손이 대략 27에서 28개 정도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근접한 수치예요. 그런데 이 설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어딘지 아세요? 손목이에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팔뚝에 있는 액추에이터가 만들어낸 힘을 케이블을 통해 손가락까지 전달해야 하는데 그 케이블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손목이잖아요. 근데 손목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위아래로도 움직이고 좌우로도 꺾이고 2가지 동작이 동시에 일어나기도 해요. 이렇게 손목이 움직이는 동안에도 케이블이 안정적으로 힘을 전달해야 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공학적 과제예요. 테슬라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전이 구간이라는 개념을 설계에 집어넣었어요. 팔뚝 쪽에서는 케이블들이 옆으로 나란히 쌓인 배열로 정렬되어 있어요. 그리고 손 쪽에서는 위아래로 쌓인 배열로 바뀌어요. 이 전환이 손목의 특수한 구조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손목이 좌우로 꺾이는 요 방향과 위아래로 움직이는 피치 방향으로 동시에 움직일 때 발생하는 케이블 늘어남, 마찰, 토크, 크로스토크가 대폭 줄어들어요. 기존의 단순한 힘줄 방식 시스템에서는 이 조합 동작이 가장 흔한 고장 지점이었거든요. 동작이 뚝뚝 끊기거나 정밀도가 떨어지는 원인이 여기서 나왔어요. 테슬라가 그 취약점을 정면으로 공략한 거예요. 이 2가지 주요 특허 외에도 2개의 보조 특허가 함께 공개됐어요. 하나는 로보틱 예펜드지, 로봇팔 전체 구조를 다루는 특허예요. 팔뚝에서 손바닥, 그리고 손가락 마디까지 이어지는 전체 조립 방식이 담겨 있어요. 손바닥이 팔뚝의 가동 방식으로 연결돼 있고 각 손가락 마디가 팔뚝 액추에이터로 돌아오는 인장 케이블로 연결된다는 내용이에요. 케이블 장력을 조절하면 마디의 위치가 정밀하게 바뀌는 구조고요. 또 하나는 조인트 어셈블리 for robotic appendage, 관절 조립체에 관한 특허예요. 서로 맞물리는 구조물에 곡선형 접촉면을 적용하고 복합 유연 부재와 결합시켰어요. 이렇게 하면 일정한 장력을 유지하면서 부드럽게 회전 운동이 가능하고 내구성이 높아지면서도 대량 생산 시 조립이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단순히 로봇을 잘 만들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장에서 찍어낼 수 있는 구조로 설계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잠깐 맥락을 짚고 넘어가야 해요. 일론 머스크는 그동안 옵티머스의 손에 대해 여러 번 공개적으로 발언을 해왔어요. 그리고 그 발언들이 특허 내용과 맞물려서 이해가 돼요. 머스크는 손이 로봇 전체 엔지니어링 난이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했어요. 사람 손이 약 27, 28개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고 팔뚝 근육이 힘줄 네트워크를 통해 대부분의 동작을 제어하는 복잡한 구조라는 점을 강조하면서요. 이걸 재현하는 게 얼마나 어렵냐고요? 머스크가 직접 비교한 대상이 있어요. 사이버 트럭보다 어렵고 모델 X보다 어렵고 모델 X와 스타쉽 사이쯤 된다고 했어요. 이게 농담처럼 들릴 수 있는데 전기차 한 대와 우주 발사체 사이라는 거잖아요. 공학적으로 상당히 진지한 비교예요. 2025년 중반까지만 해도 머스크는 손과 팔뚝 설계 마무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인정했어요. 근데 2026년 초에 와서는 입장이 바뀌었어요. 인간 수준의 손 기민성, 실제 환경에서의 AI 통합, 대량 생산 확장성이라는 세 가지 가장 어려운 문제를 극복했다고 밝혔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공개된 특허들이 바로 그 말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머스크가 추정한 수치도 있어요. 전기 기계식 손이 옵티머스 전체 개발 과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60%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런 초정밀 부품을 만들기 위한 공급망 자체가 아직 세상에 제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부품 구하는 것부터 새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특허들이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액추에이터를 팔뚝으로 옮긴 게 손의 무게와 관성을 줄여줘요. 그 결과 속도와 효율이 올라가요. 둘째, 손목의 케이블 전이 구조와 관절 설계가 마찰과 크로스토크를 줄여줘요. 이게 바로 머스크가 어렵다고 했던 정밀도 문제의 핵심이에요. 셋째, 특허 도면에 보이는 단순화되고 모듈식으로 쌓을 수 있는 부품 구성이 대량 생산 준비가 됐다는 신호예요. 이건 프로토타입 수준의 설계가 아니라는 거죠. 태조 채널에서 로봇 관련 특허나 기술 문서를 종종 다루는데요. 이번처럼 실제 양산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흔적이 명확하게 보이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보통 특허라는 건 아이디어 보호용으로 먼저 나오고 실제 제품화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 특허들은 부품 조립 순서, 생산 단순화를 위한 곡선면 처리, 스택 가능한 구조 같은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언젠가 만들 수도 있는 설계가 아니라 지금 당장 만들기 위한 설계예요. 옵티머스 V3 전체 그림을 두고 보면 이 22자유도소는 경쟁 우위의 핵심이 될 수 있어요. 현재 인간형 로봇 시장에서 대부분의 플레이어들이 직면한 과제 세 가지를 머스크는 계속 언급해왔어요. 인간 수준의 손 기민성, AI와의 실시간 통합, 그리고 대량 생산. 이번 특허들은 그 세 가지 중 적어도 첫 번째와 세 번째에 대해 테슬라가 구체적인 답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2024년 10월 위 로봇 이벤트 당일에 이 특허들이 출원됐다는 사실이 저는 개인적으로 꽤 인상적이었어요. 공개 행사와 특허 출원이 같은 날 이루어졌다는 건 설계가 그 시점에 이미 충분히 성숙해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특허가 이제 세상에 공개됐다는 건 테슬라가 이 설계를 방어할 준비가 됐다는 거고, 역으로 보면 경쟁사들이 같은 방향으로 가지 못하도록 선을 그은 것이기도 해요. 인간형 로봇이 진짜로 쓸모 있으려면 손이 사람처럼 움직여야 해요. 나사 돌리고 물건 잡고 섬세하게 다루고, 그게 안 되면 아무리 다리가 잘 걷고 눈이 잘 보여도 실제 작업에서는 한계가 명확해요. 테슬라가 그 가장 어려운 부분에서 구체적인 해법을 특허로 공개했다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옵티머스 V3 공개가 언제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이 특허들이 나왔다는 건 그 시점이 그렇게 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공개 전에 설계를 먼저 보호하는 게 순서니까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이랑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이런 기술 얘기 빠르게 가져올게요.